바다소녀와 바람의 철학. 들숨과 날숨의 이야기. 제3편 움직임의 철학. 김영갑의 작업실은 용눈이 오름이 한눈에 보이는 제주도 동부의 중산간 지역에 있었다. 인선은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려 그곳에 도착했다. 작은 단층 집이었는데 마당에는 각종 촬영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집 앞에는 제주도 곳곳에서 가져온 돌들이 작은 정원을 이루고 있었다. 어서 와요, 인선 씨. 김영갑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반겼다. 며칠 전보다 몸이 더 불편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았다. 와, 여기서 용눈이 오름이 정말 잘 보이네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낮춰서 해주세요. 전 이제 겨우 16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나도 전망이 좋아서 이곳을 택했단다. 오름을 바라보며 살고 싶었거든. 김영갑이 인선을 작업실로 안내했다. 벽면 가득히 제주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오름들, 바다, 들판, 그리고 구름들. 하지만 인선의 눈에는 모든 사진이 바람의 흔적으로 보였다. 이 사진들을 봐. 김영갑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용눈이 오름을 찍은 건데 자세히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어. 사진 속 용눈이 오름의 억새들이 모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마치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보여주는 화살표 같았다. 오름도 바람이 만든 거야. 김영갑이 말했다. 네. 오름이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화산 활동도 결국은 바람과 관련이 있어. 지구 내부의 뜨거운 기류, 그러니까 일종의 불바람이 위로 올라와서 만들어진 작은 화산이 바로 오름이거든. 인선은 새로운 시각에 놀랐다. 오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바람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땅도, 바다도, 하늘도. 김영갑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바다 위에 구름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깨달았어. 바람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요? 구름도 바람이 만들어. 바닷물이 증발해서 올라가고 바람이 그것을 밀어서 구름이 되고 다시 바람이 구름을 움직여서 그림자를 만들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거지. 김영갑이 차를 끓이며 계속 말했다. 옛날 그리스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만물은 흐른다는 말이 있지. 만물은 흐른다? 그래. 펜타레이피안타르헤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인다는 뜻이야.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도 했지. 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에서 물질을 할 때도 물은 항상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자리의 바닷물이라도 매번 다른 물이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바람을 특별하게 생각했어. 바람이야말로 변화와 움직임의 본질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생각했거든. 김영갑이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다. 바람을 생각해봐.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바람이 아니게 되겠죠? 맞아. 바람은 움직임 그 자체야. 움직이지 않는 바람은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바람은 완벽한 변화의 상징이지. 인선은 이 말에 깊이 감동했다. 자신이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바람이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 그런데 아저씨, 왜 바람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김영갑이 잠시 생각하더니 용눈이 오름의 옆에 우뚝 솟아있는 오름을 가리켰다. 저 다랑쉬 오름을 봐. 둥근 모양이지. 지구도 둥글어. 둥근 것은 어느 한 곳이 다른 곳보다 더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면 균형이 깨져. 아, 태양이 지구를 고르게 데울 수 없어. 낮과 밤이 있고 계절이 있고 바다와 육지가 다르게 데워지지. 그러면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 그 과정에서 바람이 생기는 거야. 그럼 지구가 있는 한바람은 계속 불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우주 전체가 그래. 별들도 태어나고 죽고 은하도 돌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어. 김영갑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길게 늘어진 사진이었다. 이건 장시간 노출로 찍은 별 궤적 사진이야.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바람도 마찬가지야.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어. 인선은 문득 자신의 숨비 소리를 떠올렸다.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을 때도 심장은 뛰고 있었고 혈액은 돌고 있었다. 그리고 수면으로 올라와서 숨을 뱉을 때 그것도 일종의 움직임이었다. 아저씨, 제 숨비 소리도 움직임의 일부인가요? 당연하지. 가장 생생한 움직임이야. 생명 자체가 움직임이니까. 김영갑이 인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해녀들은 특별해. 물속에서 숨을 참을 때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수면으로 올라올 때는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정적과 동적 두 가지를 모두 체험하는 거야. 정적도 움직임인가요? 좋은 질문이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렇다고 봤어. 겉보기에는 정지해 있는 것 같아도 내부에서는 항상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김영갑이 책장에서 두꺼운 사진집을 꺼냈다. 이 사진들을 봐. 모두 제주도의 바람을 찍은 거야. 사진집을 넘기면서 인선은 놀라웠다. 같은 제주도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바람의 표정이 있다니. 부드러운 봄바람, 거친 겨울바람, 신비로운 새벽바람, 역동적인 폭풍. 바람에도 성격이 있어. 김영갑이 설명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장소마다 다른 성격을 보여주지.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 뭔가요? 절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 항상 어디선가 와서 어디론가 가고 있어. 바람의 움직임에서 나의 모습을 느끼곤 해. 존재라는 것은 항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인선은 이 말에서 뭔가 깊은 의미를 느꼈다. 자신도 그런 것 같았다. 바다에서 육지로, 물속에서 수면으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항상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바람을 영혼과 같다고 생각했어. 영혼이요? 영혼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항상 움직이고 있잖아. 생각하고 느끼고 변화하고. 김영갑이 창밖의 용눈이오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몸은 점점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있어. 하지만 바람을 보고 있으면 내 영혼만은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껴. 인선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사람은 루게릭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몸의 불편함을 바람을 통해 극복하고 있었다. 바람은 자유의 상징이기도 해. 어떤 것도 바람을 가둘 수 없어. 벽을 넘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용눈이오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인선아, 오늘부터는 바람을 다르게 보게 될 거야. 어떻게요? 바람을 볼 때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떠올려봐. 만물은 흐른다. 그리고 너도 그 흐름의 일부라는 것을. 인선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바람은 정말 신비로운 존재였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만질 수 없지만 느낄 수 있고 잡을 수 없지만 늘 함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삶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살.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바람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네. 어머니가 말했다. 그런데 우리 해녀들은 옛날부터 바람을 잘 알고 있었어. 바람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고 바람에 따라 물질할 곳을 정하고.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바람은 바다의 친구야. 바람이 불어야 바다가 살아있어지거든. 그날 밤 인선은 창문을 열고 잠자리에 들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제주도 위를 지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꿈속에서 인선은 헤라클레이토스를 만났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는 지중해의 바람을 맞으며 만물은 흐른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선에게 물었다.
너의 숨비 소리도 흐름의 일부다.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인선은 대답했다. 바람의 비밀을요. 그리고 제 자신의 비밀도요. 헤라클레이토스가 웃으며 사라졌다. 그 자리에 제주도의 바람이 불어와 인선을 감쌌다. 바람은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바람의 철학을 배울 준비가 되었구나.